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아주 뜨거운 이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제 뒤에 나와 있는 오픈 AI CEO의 이직이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의 CEO였던 사람이죠. 이분한테서 스티브 잡스가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한테서는 이 창업주들이 이사회들의 결정에 따라서 해고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티브 잡스도 샘 올트먼처럼 이렇게 이사회에 의해서 애플에서 내쫓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애플 이사회에서 이제 잡스가 이제 내침을 당하면서 지금 메일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는 이렇다 할 중책도 맡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고 정기적인 경영 보고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저는 겨우 이제 30살이니까 훌륭한 기여를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지금 왼쪽 끝에 있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스티브 잡스가 해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다음 빨간색 한 1, 2년 넘도록 계속해서 시장의 애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잡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생산하는 넥스트라는 기업을 했다가 망하기도 했고, 또 루카스 필름을 인수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이스토리는 잡스가 만들었다 해도 또 과언이 아니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었고, 또 애플 입장에서는 잡스가 퇴출당한 뒤에 1996년 애플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16%에서 4%까지 쪼그라들어 버린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스를 다시 한번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잡스가 이걸 보면서 비공식 파트타임 고문으로 1997년에 다시 애플에 합류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다음부터는 우상향이 되겠습니다. 자, 샘 올트먼 오픈 AI 전 CEO 역시 이제 이사회의 신임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제 잡스하고 다르게 오픈 AI 주식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경쟁할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나가는 거다. 인수합병과 같은 중대 사안을 단독 처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잡스 복귀처럼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직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이게 업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의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샘 올트먼과 관련된 내용인데 플로우 3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새로운 둥지를 틀고 관련된 직원들도 단체로 좀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도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자, 샘 올트먼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생성형 AI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세부 사항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이 샘 올트먼이 이 사회로부터 축출이 되면서 이제 MS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축출된 직접적인 이유 자체는 AI 칩 자회사 설립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트먼이 이제 엔비디아 프로세서와 경쟁할 수 있는 AI 칩 스타트업을 설립하고자 한 이 한 중동 국부 펀드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이제 조달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 기업을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완전히 오픈 AI와 경쟁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술력이 그대로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사회로부터 축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또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도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려는 계획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이 축출을 당한 샘 올트먼 전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새롭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이제 지금 현재 AI 사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하게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어떤 원동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샘 올트먼이라는 이런 이제 인물은 이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AI 쪽에서 선두주자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선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MS로 넘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와서 오픈 AI에서 추진하려던 몇몇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칩들을 좀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공개를 이제 오늘 넘어가는 이런 이제 또 밤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칩 관련해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신 AI 칩 H200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기존의 H100보다 출력 속도가 2배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또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이번 실적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난 15일에 자체 개발한 AI 칩 마이아 100을 선보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상당히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또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결국에는 이제 넘어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AI 칩을 내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샘 올트먼까지 이제 영입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AI 칩 쪽에서는 또 확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양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뜨거웠었죠. AI 쪽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서 엔비디아도 사상 이 최초로 또 500달러를 돌파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제 500달러를 돌파해줬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미증시의 가장 핫한 감자는 AI 반도체 쪽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두 기업이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의 움직임은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움직임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또 우리 증시는 또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증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증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또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관련주들 흐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증시의 우리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이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질문을 할 때 조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단기적인 상승세 아닐까, 좀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 지수가 조금씩 회복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AI는 구조적인 상승을 좀 예상하면서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도 오늘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워낙에 이제 지금 미증시 쪽에서 AI 쪽이 굉장히 좀 핫한 감자다 보니까 AI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또 이제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현재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확보를 하면서 올라온 구간이 벌써 전고점 근처 구간까지 됐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지금 벌써 전고점 근처 구간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미증시는 상당히 강한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이제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잘 나와도 과연 이제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까? 일단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면서 그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었던 구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뚫어줘야 될 구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2,500 구간부터 2,600 구간까지 굉장히 강한 이 두터운 저항 구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도 조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큰 폭의 어떤 관심은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생각보다 이제 뭐 AI 관련된 종목들 혹은 AI 반도체 관련된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STI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AI라는 AI 종목군들 중에 뭐 마음 AI나 혹은 뭐 솔트루스 등등 오늘 상승대가 나오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워낙에 매물대도 좀 두텁고 최근에 수급도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미증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큰 폭으로 수급이 유입된다라거나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이제 또 추가적으로 20%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5조잖아요. 그런데 어제 거래 대금이 약 한 3조 원 넘어가는 기업을 토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이제 9천억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해서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약 8조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 들어가는 대금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지금 자금 자체가 많이 돌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아무래도 이쪽에 좀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무언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I 종목들이 그동안에 또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또 크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증시에서 좀 좋은 이야기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고점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오늘 넘어가는 그런 이제 또 저녁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을 이번에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제 실적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것인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과연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봐야겠죠. 뚫어주고 간다라고 하면 물론 주도주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도주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약세 흐름 그 다음에 또 개별주 종목군들이 마구마구 빠르게 돌아버리는 시장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한 만큼 너무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매매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 뭐 2차전 종목군들이든 반도체 종목군들이든 무언가 이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해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무언가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락기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 아직까지 크게 또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 장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수급을 크게 빨아가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 교육주
오늘 이제 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혹은 최근에 뭐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결국에는 이번 주는 완전하게 개별주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또 개별주 시장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잡아야지 수익을 잘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지금 현재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김영일 전문가의 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또 엔비디아가 주제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 전년 대비 170%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음 분기 매출 역시 200%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그럼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본 다음에 관련 AI 관련된 종목들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계속 신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쪽들보다는 완전하게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지금 이번 주에 수급이 다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의 이제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전향한 수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확실하게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반응 나오는 종목이 있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기술적인 좀 부담이 있다 또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AI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샘 올트먼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양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양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AI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플로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결국에는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추가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분기점이 될 거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오늘 넘어가면서 발표가 되면서 미증시를 추가적으로 끌고 가줄 것인가 아니면 또 이제 또 하락으로 이끌 것인가. 좋은 결과가 나와도 크게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근에 기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또 마찬가지 어느 정도 또 미증시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분기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점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 고점에 어느 정도 위치를 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치고 나가면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결국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부담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박스권 고점에서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종목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포트를 꾸려 나갈 것인지, 이것도 지금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슬슬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변수가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AI 관련주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AI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